안녕하십니까. 오늘 녹색 생활실천 포럼을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 광주광역시 지부장 안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김정혜 봉사위원장님이십니다. 김홍근 홍보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 초대 손님으로 광주 삼성전자 신손식 안전관리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라는 표어로 지역사회 환경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해 왔습니다. 김민숙 사무총장님께서 준비하신 자연봉사에 대한 필요성과 특징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숙입니다. 저는 오늘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가 왜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나의 작은 힘이 누군가에게는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동기부여가 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 형태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자원봉사의 필요성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은 보통 비영리 단체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를 통한 공식적인 봉사활동이 있는가 하면 개인 또는 몇몇 사람들이 비교적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임하는 사람은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람이나 경험 등의 정신적 보상이나 교통비나 식사비, 소정의 활동을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취업 또는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기 위한 목적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의 방법에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재난 시에 피해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기술 기반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재능기부 형태로 많이들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는 사랑과 정성, 배려, 이해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것이 없다면 형식에 지나지 않을 뿐 온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안정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숙 사무총장님께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습성,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 진심, 배려가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나는 과연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내 마음속에는 진심이 있는 사람인지, 남에게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숙 사무총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김정혜 봉사위원장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저는 환경 오염 중에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은 쓰레기를 몸살로 앓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매일 치우지만 매립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힘들 정도이고, 난지도는 쓰레기를 매립하여 거대한 산이 되어 더 이상의 매립하지 못할 실정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밀려드는 쓰레기를 산은 이루어가고 있고, 또 전국의 해수욕장은 매일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홍수에 밀려오는 쓰레기는 호수를 오염시키고, 멀리 중국에서 조류에 밀려오는 쓰레기는 해안가에 쌓이고 있어 쓰레기의 발생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이 약 5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럼 1년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얼마일까요? 바로 1,800만 톤이라고 합니다. 1인당 하루 우리가 쓰레기 배출량은 약 1kg가 조금 넘는다고 하네요. 5톤의 쓰레기가 간격을 유지하여 달린다라고 했을 때 서울과 부산을 안곡하고도 남을 정도의 쓰레기가 매일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먼저 아껴 쓰고 전략하는 것이 실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활용하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리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멀지 않아 살기 좋은 나라, 오염되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정혜 봉사위원장님은 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말씀 도중에 보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쓰레기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5만 톤, 1년에 1,800만 톤, 어마어마한 분량의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우리 봉사원들이 수거한 쓰레기들을 모아놓고 사진을 또 찍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루가 보통 한 20자루 이상씩이 이렇게 나오곤 해요. 그래서 봉사를 할 때 이렇게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쓰레기들을 우리가 분리수거만 잘 하더라도 이런 자원이 돼서 재생산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신 김정혜 봉사위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는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 연료, 전기 등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김홍근 홍보위원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론자 김홍근입니다. 저는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의식주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너지는 연료에너지, 물에너지, 전기에너지 등이 있는데 우리 인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를 가공하거나 수자원을 관리하거나 전기에너지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자원 의존형 에너지에서 기술 주도형 에너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녹색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녹색 가족들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컴퓨터, TV, 전자레인지 등 플러그를 반드시 뽑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요사이 겨울철 실내에서 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기보다는 내일을 입거나 긴 바지를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면 겨울철 난방 비용을 2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내용과 일산화탄소, 극심한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지구는 최근 곽강받고 있는 특허받은 자동차 연료 절감기를 광주광역시가 총판이 되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하여 매월 10에서 30% 연료 절감 효과는 물론
일산화탄소를 절감하여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에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작은 것을 실천하는 습관으로 에너지 전략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홍근 홍보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겠죠.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기 실천하시고요. 매연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실천하시고 이러한 작은 것들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 지구촌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신 김홍근 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광주 삼성전자 안전관리부 부장님으로 재직 중이신데요. 안전과 환경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손식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가 많은데 몽탕몽탕 잘라내고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지구 환경은 인간의 건강한 삶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는 지구 스스로 자정작용, 즉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에 야외 활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농도가 나빠지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기오염은 심종 담배로 흡연 사망률을 넘어 60만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미 온난화의 영향으로 빙산이 녹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장면들이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개봉된 영화 지구가 멈추는 날에서 인류의 청소부 역할을 대행하는 키아누 리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죽으면 당신들도 죽어. 하지만 당신들이 죽으면 지구는 살아. 더 이상 인간이 지구가 인간을 병들게 하는 악순환을 고리를 끊기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답니다. 생활적 실전상으로는 간단합니다. 개인용 텀블러와 장바구니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기, 그리고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물 아껴 쓰기,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주변에 알리고 함께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하고 앞장서는 환경 지킴이인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드림, 꿈은 멈춰있으면 희망사항이고 행동으로 옮기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지구 환경과 여러분들의 꿈의 실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소식 부장님께서 하시는 명언이 있네요. 지구가 죽으면 당신이 죽어. 당신이 죽으면 지구는 살아.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 게스트로 초청해 주신 우리 신소식 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귀국했죠. 행사를 위해서 3박 5일의 일정이었습니다만은 하루를 앞당겨 3박 4일로 행사를 마무리를 하고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관광을 하기 위해서 라부안 섬을 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 제가 비즈니스 일이 있어서 프로그램차 제가 다녀왔습니다. 느꼈던 소감은 미세먼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다시 한국에 왔을 때에는 자욱한 연기가 마치 해물처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환경변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아닌데 환경변에 대해서만큼은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섬이 대단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녹색 회원 여러분도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결국 지역사회와 지구 환경을 지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한국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포럼이 끝난 후 안내 테이블에서 문의하시면 정석껏 안내해드리고 또한 녹색회원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안내데스크에 있는 회원 가입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회원으로 따뜻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상 녹색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의 안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